안녕하세요. 2월 12일, 오늘도 역사 속으로 떠나보는 시간. 과거,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1911년 의병장 강기동 체포. 강기동 의병장은 본래 대한제국 기병대에서 복무하였으며 이후 헌병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의병활동에 투신하였습니다. 그는 헌병분간소에 수감된 의병들을 탈출시키고 무기와 탄약을 탈취하여 의병 부대를 조직하였고 주로 경기도 양주와 포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습니다. 1911년 2월 12일 북간도로 이동하던 중 함경남도 원산에서 체포되어 그해 4월 17일 서울 용산의 일본군 형장에서 총살로 승급하였습니다. 1957년 전국문화단체 총연합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1957년 2월 12일 전국문화단체 총연합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문총회관에서 기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이기봉 민의원의장, 우재경 본부실장, 고광만 문교부 차관 등 주요 인사들과 유네스코 아시아재단 대표 등 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문총은 1947년 2월 민족문화 유산의 수호, 문화의 독자성, 옹호 등을 목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1962년 대처, 비구승 비상종회. 1962년 2월 12일 서울 조계사에서 불교재건 비상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비구승과 대처승 각 15명씩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8년간 지속된 종파 간 갈등을 종식시키고 불교 교단의 재건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양측이 과거의 대립을 청산하고 불교의 재건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62년 4월 11일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이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당시 종정으로 효봉 스님이 추대되었으며 총무원장에는 임석진 스님이 선출되었습니다. 1968년 청룡부대 베트남 민간인 70여 명 학살.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전쟁 중 대한민국 해병대 청룡부대는 베트남 꽝남성 디엠바년의 폭리와 폭남마을에서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약 70여 명의 주민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청룡부대는 괴룡 2호 작전을 수행 중이었으며 작전 중이던 2월 12일 오전 11시경 폭넌마을을 지나던 일중대가 폭리와 폭넌마을의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0년대에 들어와 한겨레 21의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으며 이후 여러 시민단체들이 진상규명과 희생자 추모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대한민국의 시민단체들이 성금을 모아 희생자 추모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인 응우엔 티탄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위자료 3,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1975년 유신헌법, 박정희 대통령 신임 국민투표. 1975년 2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자신의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과 개헌 요구를 무마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1월 22일 국민투표 실시를 발표하고 투표일을 불과 일주일 전에 공지한 뒤에 투표 이틀 전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급박하게 진행했습니다. 투표율은 79.8%, 찬성률은 74.4%로 1972년 유신헌법 국민투표보다 감소해 국민 지지가 약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 경기도 찬성률은 73.7%, 평택군은 70.1%로 유신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부 나타났습니다.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1985년 2월 12일에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선거에서는 총 276석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이 중 184석은 중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에서 나머지 92석은 비례대표제로 전국구에서 선출되었습니다. 전국 유권자 2398만 7830명 중 2028만 6672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율은 84.6%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선거는 신한민주당의 돌풍으로 야권의 재편과 함께 전두환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신한민주당의 급부상은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1996년 중소기업청 출범. 1996년 2월 12일
대한민국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 기관은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기술 혁신,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1996년 2월 9일 공업진흥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17년 7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1997년 황장엽 한국망명 신청 1997년 2월 12일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였던 황장엽은 중국 베이징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를 방문하여 대한민국으로의 망명을 요청하였습니다. 황장엽은 주체사상의 주요 이론가로서 북한 정권의 핵심 인물이었기에 그의 망명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황장엽은 1997년 1월 30일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여 여러 공식 일정을 소화한 후 2월 10일 베이징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2월 12일 오전 10시경 김덕홍 노동당 자료연구실 부실장과 함께 베이징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를 방문하여 망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망명 이후 황장엽은 대한민국에서 북한 체제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하였으며 북한 인권 개선과 민주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10일 서울에서 향년 87세로 별세하였습니다. 2008년 대구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첫 실시 2008년 2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사건으로 배심원 12명이 참여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되어 배심원 선서, 검찰과 변호인의 진술, 증거 조사, 피고인 신문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배심원들은 심리를 마친 후 평이어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참고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08년 전국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활발히 진행하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 장보고 과학기지 완공. 장보고 과학기지는 대한민국이 남극 대륙에 세운 두 번째 과학기지로 2014년 2월 12일 동남극 테라노바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기지는 세종과학기지에 이어 남극 연구를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보고 과학기지는 남극 대륙의 심부 빙하 코어를 이용한 고기후 연구, 오로라를 포함한 고층 대기 현상 연구, 운석 탐사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남극 빙붕의 붕괴 과정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스웨이츠 빙하 연구를 미국, 영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해수면 상승 예측 체계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밖에 201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세 번째 핵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판문점에 위치한 평화의 집에서 7년 만에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 2월 12일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맹수마을에서 사육사 김모씨가 사자에게 물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오후 1시 30분부터 20분간 진행된 동물행동 통구어 프로그램이 끝난 후 김씨가 방사장에 혼자 남아 뒤처리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월 12일 있었던 사건, 사고와 역사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월 12일의 역사적인 사건과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앞으로도 계속 흥미롭고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